자, 오늘은 품사 첫 시간으로 각 품사별 특징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이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는 이 지난 강좌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봤지. 그 문장을 해석을 한다는 건 결국 이 문장 속에 쓰여있는 각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하고 있는 역할, 이 문장 성분들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 문장 성분이라는 건 결국 품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품사를 배운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각 품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특징보다는 우리가 해석할 때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품사별로 어떤 문장 성분들을 할 수 있는지만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명사야. 이 명사가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그리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 이 정도까지만 우선은 알면 돼. 자, 두 번째, 동사야. 동사가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밖에 없어. 동사와 서술어는 1대1로 매칭이 돼. 다만 동사는 이 가능한 문장 성분뿐만 아니라 이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놓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강좌 뒤편으로 이어질 구와절이라는 파트에서 이 동사가 하는 역할을 기반으로서 준동사라는 개념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숙지를 하고 넘어갈게. 이 동사가 하는 역할은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을 하고, 동작이라고 하면 움직임, 뭐 가다, 먹다, 쓰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지. 상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동사를 중심으로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라고 표현이 되는 동사들이야. 자, 그리고 동사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은 이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는 거야. 이 동사별로 이 수행이 가능한 문장 성분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했었지.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품사는 형용사야. 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이 있어. 이 우리가 바로 뒤편에서 볼 부사와 이 형용사는 수식어라는 공통적인 문장 성분 역할을 공유하지만 수식하는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형용사와 부사가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 무언가를 꾸민다라는 기본적인 수식의 역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형용사와 부사를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문장의 해석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이제 출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이 형용사와 부사를 판단하는 문제들을 문법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형용사와 부사는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형용사는 우선적으로 수식어로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저 아름다운 여자는 내 여자친구다 라는 문장에서 이 beautiful 이라는 단어가 지금 형용사로서 여자라는 명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지. 두 번째로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어야. 자, 영어에서 보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 말의 보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보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동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간단한 개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보어라고 하면 비동사를 중심으로 한 연결동사들 뒤편으로 나와서 주어의 상태를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는 것들을 보어라고 해. 명사 수식의 형용사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명사 수식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의 바로 앞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반면에 자, 이 보어라는 건 이 연결동사를 사이에 두고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이 개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사 파트에서 연결동사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른 거라는 사실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 자, 네 번째, 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부사가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수식어야.
그리고 이 형용사랑 이 수식어로서의 문장 성분은 공유하지만 자, 이 명사만을 수식하는 형용사와는 달리 동사, 부사, 그리고 형용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 자, 예문을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 자, he runs fast라는 문장에서 이 fast라는 단어는 지금 run이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지. 그는 빠르게 달린다. 자, 두 번째 문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는 매우 빨리 달린다. 여기서 지금 very라는 단어가 이 fast라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게 된 거지. 자, 세 번째 문장. 그녀는 정말 착하다. 자, 이 문장에서 kind라는 단어가 현재 형용사로 보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really라는 단어가 이 부사로서 kind를 수식해주고 있지. 자, 네 번째 문장. 자,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그는 시험에서 합격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운이 좋게도라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함으로써 이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 이 형용사와 부사가 하는 역할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해보자면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수식어로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두 가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부사는 수식어로서 동사, 부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형용사와 부사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로 이 두 가지를 구별시켜내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은 빈도로 출제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문장에서 형용사와 부사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될 시에는 문장의 해석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경우들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표는 이 수능 그리고 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29번 문법 문제에서 이 형용사와 부사를 골라내는 문항이 출제됐었던 빈도를 정리한 표야. 2019학년도 시험부터 2022학년도까지 총 12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중에 5번이 형용사, 부사를 구별시켜내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가장 최근 2개년인 2022년과 2021년에는 6번 중에 총 4번이 출제가 될 정도로 이 출제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와 부사는 반드시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둬야 해. 자, 이 첫 번째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을 구별해내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중3에서 이제 고1 과정에서 출제되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이 문장에서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맞을까? beautifully라는 부사가 맞을까? 지금 이 문장은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맞아. 자, 이 문장을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해석이 돼. 자, 보통 한국말에서 보통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들을 부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beautifully라는 부사를 고르게끔 함정을 파놓은 유형의 문제야. 자, 우리가 하지만 앞에서 여러 강좌들을 통해서 각 동사들은 동사별로 이미 정해진 문장 성분들이 다 있다고 했지. 자, 이 look이라는 단어는 이 동사 뒤편으로 대부분 보어가 와야 되는 형태의 동사야. 그리고 우리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앞에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봤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 보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beautiful이 정답이 되는 거야. 예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beautifully 맞을까? beautifully가 맞을까?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맞아. 하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 자, 첫 번째, beautiful을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녀는 그 도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자, 두 번째, 자, beautifully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는 그 도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이 돼. 자, 내가 해석이 달라진다고 해놓고 완전히 똑같이 해석을 해서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장은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야. 이 두 가지 문장이 어떤 의미상의 차이를 갖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make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하나의 동사가 여러 가지의 문장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했지. 자, 우리가 make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태는 동사 더하기 목적어의 형태로 목적어를 만들다라고 해석이 되는 make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make라는 동사는 make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어의 형태로서 목적어를 목적보어의 상태로 만들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 이건 이 목적어를 목적보어의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인 거야. 이 문장에서 우리가 beautifully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beautifully는 현재 부사로서 이 동사 made를 수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은 도자기를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었다는 의미의 목적어 목적보어의 형태가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웠음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도자기 공방에 갔더니 아주 예쁜 여성분께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고. 그분께서 만들고 있었던 도자기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어. 근데 그 만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자, 이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게 이 beautifully를 넣은 문장이 되는 거야. 그 도자기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다의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beautiful을 넣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냐? 그 도자기를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이 목적어 목적보어의 형태의 make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이 상황도 한번 도자기 공방의 예시를 빌려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아까 도자기를 처음에 만들고 계시던 분 옆에 또 다른 분께서 현재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분은 완전히 도자기 만드는 솜씨가 프로인 거야. 그래서 이분이 도자기를 만들었었던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만들어진 도자기의 이 완성품의 형태가 아름다웠다는 상황을 묘사하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이때 쓸 수 있는 말이 She made it beautifully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방금 이 문장에서 살펴봤듯이 자, 형용사와 부사의 쓰임 차이를 구별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잘 이 두 가지 품사의 차이는 구별을 해놓을 줄 알아야 돼. 자, 이번에는 이 실제 고3 모의고사에서 이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해내는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2021학년도 수능 29번에서 출제됐었던 문항인데 간단하게 이 문장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험을 행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문제이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이야. 자, 문법 문제에서 형용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 그 자리가 혹시 부사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고, 부사 자리에 밑줄이 쳐 있으면 형용사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돼. 자, 서로가 이 반대 보기의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deeply가 맞냐 아니면 deep이 맞냐를 골라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deeply가 맞아.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동사 remain의 형태와 그리고 부사와 형용사의 쓰임의 구분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 remain이라는 동사는 뒤편으로 전치사구가 붙게 되면 어디에 남아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자, 완전 자동사로 의미가 종료되지만, 만약에 이 remain이라는 동사 뒤편으로 형용사가 붙게 되면 형용사인 채로 남다, 계속해서 형용사인 상태이다 라는 의미가 돼. 자, 만약에 이 문장에서 problematic이라는 형용사가 없었더라면 이 deeply를 deep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야 됐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이미 이 problematic이라는 형용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단어가 보어 역할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deeply는 자, 이 problematic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앞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라고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deeply는 문제가 없어. 자,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자, honest가 맞냐 아니면 honestly가 맞냐를 골라내는 문제야. 자, 일시정지하고 형용사가 맞는지 부사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 먼저 간단하게만 문장을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 메시지는
자, 전체적으로 정직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keep이라는 동사의 문장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이 가능해. 자, 이 keep이라는 단어는 동사 뒤편으로 단순하게 목적어만 위치해서 이 무언가를 유지하다의 단순한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어의 형태로서 목적어를 목적보어의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이 문장에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 하지만 이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지만 원래 수동태라는 것은 기존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명사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켜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재구성한 것들이야. 현재 이 주어 자리에 있었던 messages라는 명사가 수동 문장으로 바뀌기 전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지. 따라서 현재 이 honest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목적 보어의 자리고 이 목적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만 올 수 있기 때문에 honestly가 아니라 honest가 맞게 되는 거야. 몇 가지 문장 한번 더 살펴볼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가 좀 긴데 이 문장의 해석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 형용사와 부사를 판단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간단하게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러한 유형의 피드백의 제공은 이 강조를 꼭 훌륭한 것으로가 아니라 이 우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정도의 의미야. 여기서 지금 이 superior가 전달하는 의미는 자, 이 단순히 훌륭한 수행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은 우월한의 의미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경쟁에 있어서 중요성을 그냥 단순히 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지.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이 necessary라는 단어가 이 밑줄 친 excellence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형태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문장에서는 이 necessary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excellence를 혼자서 꾸미고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not과 의미를 결합함으로써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어. 본 적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not necessary라는 이 표현이 꼭 뭐뭐한 것만은 아닌이라는 부분 부정이라는 개념으로 한 덩어리로 평소에 사용이 돼. 그래서 이 통째 덩어리가 하나로 excellence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necessary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맞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세한 해석보다는 형용사가 맞는지 부사가 맞는지를 위주로 판단해 보도록 할게. 자, 지금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as A, as B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자, 이 as 구조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진하게 한번 다뤄보겠지만 간단하게만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자, B만큼 A한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원급 비교를 나타내기 위한 구문이야. 자, 다른 복잡한 내용들은 뒤로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구문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 as는 없는 걸로 취급을 해야 돼. 앞에 있는 as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전혀 되지 않고 문법적 기능만 하는 as야. 자, 여기서 문법적 기능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문장에서 달리 해석이 되는 뜻은 없지만 뒤에 나오는 as의 의미가 뭐뭐 하는 만큼이라는 원급 비교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as라는 이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뜻이 굉장히 많지.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로서 워낙 그 뜻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뜻들 중에서 이 원급 비교의 의미에 해당하는 뭐뭐만큼으로만 해석을 해라.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뭐뭐만큼으로만 해석을 해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문법적 기능의 역할만 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as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앞에 있는 as를 삭제를 하고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다시 봐야 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as를 삭제하고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면 easily.라는 단어가 현재 이 picking up이라는 동작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오늘 이 형용사와 부사의 쓰임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문법 문제에도 워낙 자주 출제되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자, 구독이랑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도 꼭 눌러서 이 다음에 나오는 강좌들의 소식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